나중에 시험장 가면 찍어서 맞추는 게 절반입니다. 자, 이제 5번째로 봐야 될 게 197페이지에 갑이 을에게 101호를 팔았어요, 아파트. 을이 대금을 전부 지급했고요. 등기 서류 및 열세를 받아서 이제 101호를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등기는 안 하고 있어요. 미등기 전매 기회를 노리고 있겠죠. 아까 중간 생략 등기에서 봤던 중간자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놈이 어떤 지위를 갖고 있을까? 여기 이제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는 하고 있으나 등기하지 않고 있는 자의 법적 지위라고 해서 따로 이제 저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일단 점유하게 되면요, 우리 민법상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기본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두 번째, 을이 목적물을 인도받았죠? 과실수취권이 있습니다. 매매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서는 인도전은 매도인, 인도후는 매수인이 수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 101호의 과실 예컨대 101호를 임대를 놔서 월세를 받는다. 그 월세 같은 게 과실이고요. 그 과실을 을이 수취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등기는 안 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당연히 없고요. 소유권은 얘한테 있죠. 따라서 갑의 채권자가 갑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101호를 강제 경매를 넣었을 때 을이 쫓아가가지고 내 거다! 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제3자 이의라고 합니다. 안 됩니다. 저 101호는 갑소유이기 때문에 을이 갑의 채권자한테 이건 내 거다, 경매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안 된다. 네 번째, 을의 이전 등기 청구권. 요거요, 채권이기 때문에요, 원칙이 10년의 소멸시효 걸려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을이 지금처럼 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하고요, 을이 점유하다가 미등기 전매를 했어요. 기어이. 점유를 넘겨줘요. 그래서 을이 점유를 상실해요. 두 가지 모두 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을이 갑에 대한 이전등기 채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이 현재 소유자가 갑이죠. 그죠? 을이나 병은 점유하고 있죠. 자, 우리 민법 213조에 의하면 소유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안 된다. 갑이 현재 소유권자라 하더라도 을이나 병이 저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라 하더라도 213조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왜냐? 갑은 등기 의무자잖냐. 을이나 병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할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그래서 매도인은 매수인이나 매수인 승계인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197페이지 쫙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셔야 돼요. 다 보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과실 취득의 문제까지.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204페이지 등기 청구권이 나왔습니다. 일단 등기 청구권은 부동산 등기법이 매매와 같은 법률 행위를 했을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죠. 이 공동신청주의가 원칙이죠. 물론
상속 등기를 하거나 보존 등기할 때는 등기 의무자가 없으니까 공동 신청이 아니라 단독 신청을 하겠죠. 그 단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가 없지만 공동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야, 등기 절차에 협력해라. 청구할 수 있어야 되죠. 이거를 등기 청구권이라 한다. 단독 신청에서는 필요가 없지만 공동 신청에서는 같이 가야 되니까 서로 상대방에게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주로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등기 절차에 협력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등기 청구권이라 한다.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사법상 권리 이렇게 부르고요.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를 넘겨받으면 권리가 변동이 되죠. 실체법상 권리.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 신청에서만 필요하고 사법상 권리, 개인과 개인 사법상 권리고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실체법상 권리고 이렇게 되죠. 따라서 등기 신청권이라는 놈하고 구별할 필요가 있다. 등기 신청권은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말 그대로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지위, 자격 이걸 말하게 된다. 등기 신청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등기 신청권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걸 등기 신청권이라. 이 등기 신청권은 공동 신청에서도 필요하고 당연히 단독 신청에서도 필요하죠. 자, 등기 신청권은 공동 신청에서도 필요하고 단독 신청에서도 필요하죠.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거죠. 공법상 권리죠. 등기를 신청해야 등기 절차가 시작이 되죠. 절차법상 권리 이렇게 보죠. 이렇게 등기 청구권하고 등기 신청권은 일단 구별하자. 그 다음 등기 청구권은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한다고 그랬죠. 예외도 있더란 말이죠.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빨리 등기를 가져가라. 이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등기 인수청구권도 등기 청구권의 일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 중요하죠. 채권적이냐? 물권적이냐? 이게 중요하죠. 왜? 소멸시효 때문에.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성질을 갖고 있으면 원칙이 10년이에요. 10년간 행사를 안 하면 소멸합니다. 반면에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인 경우, 특히 소유권의 기초에서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별하자. 어떻게 구별하냐? 발생 원인 가지고 구별하자. 발생 원인이 매매 등 법률 행위라면 매매와 같은 계약, 합의, 특약 이런 거 그럼 채권적. 대표적인 게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그죠? 임대차 계약에 기초한 임차권 등기 청구권. 환매 특약에 기초한 환매권 등기 청구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한 설정 등기 청구권. 이런 것들이 다 채권적이다. 그런데 부동산 점유 취득 시 완성자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적이다. 그래서 일단 채권적인 놈 두 놈,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과 부동산 점유 취득 시 완성자의 이전 등기 청구권 둘 다 채권적인데 소멸시효를 조심하죠. 일단 둘 다 채권적이니까 원칙 몇 년의 소멸시효? 10년. 그런데 둘 다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 그리고 세 번째, 미등기 전매를 해서 점유를 넘겨줬어. 그래서 점유를 상실했어. 매수는 여전히 소멸시효에 걸리질 않아. 하지만 점유 취득 시 완성자는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요거 조심하자. 요거 조심하자.
그래서 매수인과 점유취득시 완성자의 이전 등기 청구권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죠. 점유하다가 타인에게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 그때 소멸시효가 달라지게 된다. 구별하셔야 돼요. 네. 자, 물권적인 건 어떤 거냐? 권리와 등기가 불일치해. 아까 봤죠? 계약을 하고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계약이 실효가 됐다. 뭐라고 부르죠? 원인행위 실효. 그죠? 그럼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복귀하죠.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 있죠? 2개. 말소 등기 청구 또는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 이게 물권적이다. 이게. 또 갑소유 땅에 1번 저당권자 을이 있었고 2번 저당권자 병이 있었는데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았어요. 그럼 이거 소멸하죠. 얘가 1번이 돼야 되죠. 이게 말소 등기가 안 되고 있네. 그러면 등기부상 여전히 얘는 2번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을의 병의 입장에서 보면 저당권의 순위가 1번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방해 상태가 돼요. 방해 상태. 그래서 병이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소 등기 청구도 저당권이라는 물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채권적 청구 2개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이 정도. 그래서 204페이지 등기 청구권에 의의가 있죠. 동그라미 1, 2, 3. 양가로의 등기 청구권의 성질의 밑에 동그라미 1번. 오른쪽 판례. 1번, 2번. 3번 밑에 비교 판례. 딱 이렇게. 판례 3번은 매수인이 미등기 전매를 통하여 점유를 넘겨준 게 아니라 점유를 침탈당했죠. 이때는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예요. 판례 3번은. 아까 소멸시효에 안 걸리는 게 어떤 거예요? 점유를 넘겨준 경우. 이때는 소멸시효에 걸리질 않아. 근데 매수인이 점유를 침탈당했어. 이때는 빨리 점유물 반환 청구 따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당연한 거고. 그래서 판례 1, 2번 하고 비교 판례 확인한 다음에 다시 판례 3번은 따로. 아, 이건 침탈당했구나. 매수인이 점유를 넘겨준 게 아니구나. 소멸시효에 걸리는구나. 이렇게 되죠. 원래요. 점유를 승계시켜 주든 점유를 침탈을 당하든 매수인이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가 판례였어요. 그 중에서 요거만 판례를 변경한 거예요. 점유를 승계시켜준 경우에는 여전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그것만 판례를 변경한 겁니다. 그게 2번에 보면 전합이라고 돼 있죠. 전원합의제 판결이 바로 판례를 변경할 때 나오는 판례. 요것만 판례가 변경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2번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판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2개가 나와 있죠. 갑이 이렇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등기까지 이전했으나 계약이 무효가 됐다. 즉 원인회가 실효가 된 경우하고요. 채무자가 변제한 후에 자신 부동산에 설정한 등기 말소 따위를 청구하는 거. 뭐 이런 거. 말소되지 않고 있는 저당권 말소 등기 따위를 청구하는 거. 이런 것들도 물권적이 된단 말이죠. 그죠?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판례는 뭘까요? 이런 경우죠. 이건 말씀드렸죠. 갑이 자기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상태에서 돈을 갚으면 갑은 말소등기를 청구했을 때 말소등기 청구가 2개라 그랬죠. 계약에 기초한 말소등기 청구권과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말소등기 청구권. 그중에 계약에 기초한 말소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이고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말소등기 청구는 물권적이라 그랬는데 땅을 만약에 팔면 갑이 갖고 있는 말소등기 청구권 2개 중에서
소유권에 기초한 말소 등기 청구는 얘한테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현 소유자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전 소유자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때 전 소유자를 뭐라고 얘기하죠? 근저당권 설정자이지만 현재 소유자가 아닌 자 이렇게 되죠. 그죠? 즉 전 소유자도 계약에 기초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밑에 동그라미 3번 채권적이고요. 4번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는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물권적이다. 네? 아까 이거잖아요. 원인 행위가 실효가 됐을 때 매도인의 매수인을 상대로 한 등기 청구권이 2개. 말소 등기 청구권하고 또 하나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권. 을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을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을 수도 있단 말이죠. 둘 다 물권적이다. 물권적이다. 그렇게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오른쪽 예제가 이렇게 나와요. 등기청구의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은. 이렇게 나오면요. 4개가 채권적이고요. 하나가 물권적이에요. 채권적이 훨씬 많기 때문에 지문 4개가 채권적이고 하나가 물권적입니다. 일단 대표적인 채권적이 동그라미 1번이죠. 동그라미 4번 있죠. 1번과 4번만 보고 아 이거 2개가 채권적이네. 그럼 물권적 고르라는 거네. 그럼 물권적이 뭐예요? 3번. 매매계약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그죠? 원인행위 실효에 의한 매도인의 매수인을 상대로 한 등기청구권. 이게 물권적이 되는 거죠. 보통 채권적 4개에다가 물권적 하나 끼워놓고 물권적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채권적 4개 다 알 필요도 없어요. 보통 채권적의 예로 나오는 게 반드시 집어넣는 게 2개예요. 이거. 반드시 예로 들이셔보는 게 2개예요. 2개 넣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대표적인 채권적인 거고요. 이거는 법률 규정에 의한 거지만 채권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2개는 반드시 예로 넣을 수밖에 없어요. 됐죠?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이 이제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본등기의 추정력을 말합니다. 일단 추정이라는 건 어떠어떠한 사실이 인정되는 힘이라고 그랬죠. 즉 추정된 사실은 증명된 거라고 그랬어요. 이 추정이라는 제도는 주로 소송에서 써먹는단 말이죠. 민사소송 특히. 민사소송에서 내가 이기려면 내가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사실을 주장 앤드 증명까지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증명을 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죠? 운다고 인정 안 해준단 말이죠. 떼쓴다고 인정 안 해준단 말이죠.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만약에 없어서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더라. 그럴 때를 대비한 제도가 뭐다? 추정이라는 제도라 그랬어요. 따라서 어떠어떠한 사실이 추정이 되면 그 사실은 증명이 된 거예요. 따라서 추정된 사실은 증명이 필요가 없죠. 따라서 추정된 사실과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 이 사람이 반대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A 사실을 갑이 증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 사실이 추정이 되면 갑은 더 이상 A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A 사실과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 이 반대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추정이라는 제도는 이렇게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주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소송에서. 근데 뭐 거기까지는 기억할 필요가 없고요. 입증 책임 전환 기능이 있다. 뭐 그런 것까지 몰라도 되고. 요 정도는 기억해달라. 추정 이퀄 증명됐다. 반대 사실 주장자가 반대 사실 입증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반대 사실을 입증을 하면 이 추정이 깨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연결하면 돼요. 반대 사실 주장자가 반대 사실 입증한 책임이 있고요. 따라서 반대 사실을 입증하면 추정은 깨진다.
요렇게 추정의 기능을 머릿속에 생각을 일단 해 두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 추정이란 건 요 정도만 일단 기능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본등기에 그런 추정력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된 그대로, 등기부에 기록이 된 그대로 물권 변동이 추정된다. 그게 등기의 추정력이 됩니다. 다만 모든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는 게 아니고 인정이 안 되는 게 있겠죠. 대표적으로 표제부. 표제부는 권리와 하등 관계가 없고 또 하나 가등기. 추정력 없겠죠. 이렇게. 중복 등기는 어떨까요? 일단 어떤 등기부도 추정력이 인정이 안 돼요. 그 다음 아까 유무효 판단했죠. 무효가 되는 게 있지. 이건 당연히 추정력 안 될 거고 여기 추정력 인정이 되겠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표제부하고 가등기는 기본적으로 추정력 인정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걸 제외한 본등기는 추정력 인정이 되는데 어느 정도 인정이 되냐? 물적 범위야 인적 범위로 나눠서. 물적 범위는요. 등기부에 기록된 거 보면 돼요. A 토지 등기부에 소유자가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을로 이전 등기가 되어 있고 을이 또 병으로부터 돈을 빌렸는지 저당권이 등기가 되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첫째 등기 원인. 예? 갑과 을 사이에는 매매가 있었다. 추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땅이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었다면 허가 받았단 말이지. 네? 농지라면 을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갖췄단 말이죠. 이거 등기할 때 첨부하는 서류란 말이죠. 또 대리인에 의해서 매매 및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 대리인에게 뭐가 있다? 대리권이 있다. 이런 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절차적법이. 마지막 제일 중요한 권리 추정. 을은 소유자다. 병은 채권이 있다. 저당권자라는 건 채권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다고 추정된다. 저당권자면서 채권이 있다고 추정이 된다. 이런 것들이 물적 범위입니다. 눈으로 보긴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적 범위는 이 추정력을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자, 을, 나 소유자요. 주장할 수 있죠. 등기 명의인. 병도 아니 을이 소유자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을은 소유자로 추정이 되고 따라서 나는 을을 소유자라고 믿고 돈 빌려줬다 라고 얘도 주장할 수 있다. 제3자. 누구에게? 을이 병에게. 봐라. 내가 소유자로 돼 있지 않냐? 제3자에게. 갑에게. 얌마 내가 너한테서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했다고 돼 있잖아.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특히 요거. 지금 이전 등기가 돼 있죠? 갑과를 뭐라고 부르느냐? 물권 변동의 당사자. 소유권 이전 등기 경우에는 물권 변동 당사자 사이에서도 추정력을 주장, 소송상 주장, 이걸 원용이라고 해요. 원용할 수 있다. 갑과 혹시라도 우리 소송이 붙었을 때 이런 소송에서 보세요 판사님 등기부에 내가 갑으로부터 을로 넘겨받은 걸로 돼 있잖아요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경우 물권 변동 당사자 사이에서도 추정력을 원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범위가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이 상황에서 을에게 세금이 부과가 되겠죠. 을이 이렇게 말해. 저 가장 매수인인데요. 국세청 뭐라 그럴까? 안 돼. 너 소유자로 추정돼. 세금 내. 등기 명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불이익한 사실의 경우에도 추정된다.
등기 명의는 이익을 위해서만 추정되는 게 아니에요. 세금 추징과 같은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추정력의 범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네 번째, 추정된 사실은 증명이 필요 없다 그랬죠. 따라서 반대 사실이 증명되면 추정이 깨진다 그랬죠. 깨지는 경우. 자, 추정이 깨지려면 반대 사실이 증명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의리. 아, 나 매매한 게 아니라 증여받았다고 주장. 그럼 반대 사실이 증명된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등기 명의인이 등기 원인과 다른 사실, 예? 물권 변동 과정을 조금 다르게 주장, 얘가 한다 하더라도 추정이 깨지지는 않겠죠. 반대 사실이 증명된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럼 어떨 때 깨지냐? 첫째, 죽은 사람이 신청한 거. 갑의 등기 신청 날짜로 봤더니 갑 죽은 다음 날이야. 추정력 깨집니다. 자, 을이 등기를 넘겨받았는데 누구한테 넘겨받았다? 전등기 명의를 봤더니 관계토대형이라고 돼 있어. 존재하지 않는 사람. 허문이라고 합니다. 허문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았음이 증명된 경우.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아이 성이 광씨고 이름이 대토대형도 있을 수 있지 않냐고. 그러지 마. 그런 사람 찾아와. 이 우길래면. 찾아와. 내 앞에 데려다 놔. 성은 광씨 이름 대토대형을 데려와. 그럼 제가 다시는 그런 예를 안 들 테니까. 등기 원인 서류 뭐죠? 계약서. 그게 진정하지 않음이 밝혀진 경우. 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이 밝혀진 경우. 등기 원인 서류가 위조, 진정하지 않음이 증명된 경우. 등기부 기재 자체로 부실 등기임이 명백한 경우. 요거는요, 공유지분이 등기가 돼 있는데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분자의 합의. 분모를 초과하죠. 예? 부실 등기임이 명백하다. 추정력 깨진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사건에서 또 변호사가 대법관님 그러면요. 분모를 4로 바꿔서 추정해주면 안 되나요? 요지랄하라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말이에요. 추정력 깨진단 말이죠. 예? 예. 자, 말소 등기는요. 권리 소멸이 추정됩니다. 그죠? 권리가 소멸했을 때 말소 등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는 권리 소멸이 추정이 돼요. 그런데 반대가 증명돼서 불법 말소. 그럼 권리 소멸의 추정은 깨진다. 따라서 불법 말소됐다 하더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았다. 불법 말소된 등기 명의는 여전히 권리자로 추정된다. 근데 보존 등기는요, 원시 취득자가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존 등기 명의는 원시 취득자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 보존 등기 명의인과 신축자가 달라. 추정력 깨지겠죠. 토지 보존 등기 명의자와 소유자로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어. 역시 보존 등기 추정력 깨집니다. 여기서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은 자는 국가가 조사해서 네가 소유자다라고 확정해 준 사람을 말해요. 이렇게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은 자가 그 토지의 원시 취득자예요. 그런데 보존 등기 명의인과 원시 취득자가 다르니까 보존 등기 추정력은 깨지게 되면 또 하나 을이 보존 등기를 해놨는데요. 갑하고 소송이 붙었어요. 근데 갑이 뭐라고 주장하냐? 을을 상대로. 야, 난 판 적이 없다. 을은 가만히 있으면 되죠. 원시죄로 추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을이 발끈합니다. 샀다. 을이 보존 등기가 돼 있는데 전 소유자로 주장하는 갑이 판 적 없다 그러고 보존 등기 명의나 샀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이 두 개의 주장을 합치면 얘가 원시 취득자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추정력이 깨지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보존 등기 추정력 깨지는 것까지 간단히 이 정도의 추정력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체크해 드린 것만 딱 머릿속에 넣습니다. 207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5번에 추정적 흐력의 기억에 의의가 있고요.
니네 추정력의 범위가 있습니다. 박스. 다음 페이지 A.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근데 두 번째 거요. 다섯 번째 줄로 가면요. 여섯 번째 줄. 사망 전에 등기 원인이 존재하는 말이 있죠. 이런 거죠. 그건 이런 거예요. 갑이요. 병하고 토지 매매를 했어요. A 토지 매매. 그런데 등기를 이전해 주기 전에 갑이 사망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일단 상속이 되겠죠. 갑이 사망하는 순간 상속이 될 거예요. 이때 상속인은 갑의 병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를 상속받죠. 여기서 을이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마치 을하고 병이 매매한 것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갑의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죠. 네? 나중에 등기법을 보면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고 이 경우처럼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등기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럴 때는 추정력 깨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거예요. 허물이 나왔고요.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이 된다 그랬고요. 판례 1번 뭐라 그랬죠? 두 번째 줄 등기 명의자가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 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취득하였다라고 주장. 등기부에는 매매로 되어 있지만 나는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 하더라도 매매와는 반대 사실, 판 적이 없다. 이게 증명된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추정은 깨지지 않는 거. 오른쪽 계약서가 위조됐다. 추정력 깨진다. 4번 근저당권이 등기됐다. 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B. 보존등기 추정. 당연히 보존등기는 보존등기 해야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권리 변동, 즉 물권 취득이 추정되는 건 아니죠. 원시 취득자다라는 게 추정이 될 뿐 권리 변동이 추정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네 번째죠. 신축한 자가 따로 있거나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거나 판례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정하거나 그러면 보존등기 추정력은 깨진다. 에? 특히 마지막 거는요. 원래는 전 소유자는 판 적이 없다고 부정하는 거고요. 보존등기 명의는 샀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요거를 생략한 채 요것만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요것만. 그게 그 판례죠.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정하는 경우. 추정력 깨진다. 됐죠? 거기까지 특별조치법상의 등기 추정력은 나중에 등기법에서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먼저 부수역 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거는요.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등기부를 열람해요, 안 해요? 열람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등기부에 뭐라고 등기가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은 알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겠죠. 그죠? 반면에 등기 내용을 신뢰하고 거래한다고 돼 있죠. 등기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아는 것에서 넘어서서 그 등기를 믿어. 근데 등기를 믿는다. 그냥 등기부가 종이가 바닥해서 믿나요? 아니죠. 등기부 확인하고 지금 내 앞에 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놈이 있을 거예요. 그 놈은 신분증 확인하고 신분증에 있는 사진과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 확인하고 신분증의 인적사항과 등기부상 소유자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일치하면 아, 이놈이 소유자 맞구나라고 믿겠지. 결국 등기 내용을 신뢰했다는 것은 확인할 걸 다 확인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과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정도. 그 정도 일단. 만약에 등기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과실이 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등기 추정력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예세 1번 보세요. 이전 등기가 됐어요. 절차적법 추정되죠? 그죠? 2번 이전 등기가 됐어요. 등기 명의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전 등기 명의에 대해서도 추정되죠? 3번 불법 말소됐죠? 그럼 불법 말소된 등기 명의는 회복 등기하기 전이라도 여전히 권리자로 추정되지요? 4번 등기 명의니 등기 원인의 모습, 태양, 과정을 다르게 주장했다 하더라도 추정은 깨지지 않지요. 답은 5번이죠. 가등기는 추정력 인정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련된 거고요. 두세 문제 나오니까 철저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자, 물권 총론에서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게요. 216페이지로 가면 물권의 소멸이 나오죠. 물권의 소멸도 물권 변동의 하나죠. 물권 변동은 물권의 취득 변경 소멸이니까. 그 물권 소멸 사유가 쭉 나와요. 그 중에서 혼동을 조심하자. 혼동.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 191조 1항, 2항, 3항이 있는데 1항이 기본이 됩니다. 1항. 1항만 잘 이해하자.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 다른 물건은 소멸한다. 단, 그 다른 물건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인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즉 원칙과 예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동이 뭐냐? 일단 원칙부터 봅니다. 갑소유 땅에 지상권을 갖고 있던 을이 아예 땅을 사버렸어. 소유권 취득했어. 그럼 지상권은 소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이게 혼동의 첫 번째. 갑소유 땅에 저당권을 갖고 있던 을이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역시 저당권도 소멸한다. 이런 뜻입니다. 을이 자기 땅의 지상권, 자기 땅의 저당권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이게 191조 1항 본문이죠. 예외. 갑소유 땅에 지상권자 을이 있었는데 을이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지상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지상권의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다시 말해서 지상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더라. 이 상태에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지상권을 소멸시키면 병의 저당권도 즉 제3자 권리도 소멸하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안 되겠다. 제3자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일 때는 그 제3자 이익보를 위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처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갑소유 땅이 있다. 역시 지상권자 을이 있었는데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갑은 땅을 담보로 제공한다.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렇게 약속을 한다. 돈을 못 갚으면 소유권을 가져가라. 돈을 못 갚으면 땅 소유권을 가져가라. 그럼 을은 갑이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 안전하게 땅 소유권 가져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미리 소유권 등기해 둔다. 이때의 소유권 등기, 담보 목적이죠. 요거를 양도담보권이라고 부른다. 무슨 권? 양도담보권. 소유권이 아니에요. 등기부상으로는 소유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이건 소유권이 아니라 양도담보권이 됩니다. 그럼 결국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갑소유 땅에 1번 저당권자 을과 2번 저당권자 병이 있는데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을의 저당권이 소멸하면 2번 저당권이 1번이 되는 어부지리를 얻게 된다. 그러면 안 되겠다. 혼동의 주체, 본인, 후순위 권리가 있을 때는 얘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순위 권리가 있을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세 번째, 갑소유 주택을 임대차한 을. 임차권 있죠? 채권입니다. 근데 얘가 아예 이거 사버렸어요. 그럼 당연히 을은 자기 소유 주택에 임차권 갖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임차권을 소멸하겠죠. 그런데 을의 임차권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이 주택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후순위가 있죠. 소멸하지 않는다. 이것도 인정하고 있다. 소멸하지 않는다. 네 번째, 점유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191조 3항 광업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이때 이건 소멸하지 않는다. 점유권과 광업권은 소유권과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다. 마지막, 혼동의 효과. 갑소유 땅에 근저당권자 을이 있었는데 얘가 땅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제3자 이익 보고 필요 없죠. 후순위 없으니까 본인 이익 보고 필요 없으니까 이 근저당권은 소멸하게 될 텐데 첫째, 말소 등기 필요 없다. 두 번째, 절대적 소멸이다. 따라서 소유권이 카백에 복귀가 됐다. 혼동 이전으로 복귀를 했다 하더라도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은 부활하지 않는다. 단 을의 소유권 취득이 원인 무효인 경우, 을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라는 건 혼동도 무효였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근저당권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 그래서 요거하고 혼동 이전으로 복귀한 경우하고요.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경우 요 표현을 구별해야 된다. 구별하실 수 있겠죠? 요게 다 이렇게 혼동은 사례 형태를 통해서 빨리 푸는 훈련을 해 주셔야 됩니다. 217페이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원칙과 동그라미 2번에 예외, 기억과 니은, 판례 2번. 다음 페이지 뭐 양가로 3번은 191조 2항이죠. 191조 2항은 별거 아니죠. 갑소유 땅에 지상권자 을이 있었고 이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상태에서 병이 지상권을 취득하거나 을이 저당권을 취득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와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행위의 귀속. 그럼 그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 그게 191조 2항이죠. 별거 아니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와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인에게 귀속이 되면 그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 191조 2항이죠.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양가로 5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예제의
동그라미 1번. 물권 중에서 소멸시에 걸리는 권리가 두 개. 지상권과 지역권. 나머지 권리는 소멸시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번 물권의 포기는 단독행위라는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물권 포기는 말소 등기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3번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일 때 당연히 전세권자 함부로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4번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면 아까 뭐라 그랬죠?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그랬죠. 5번 갑의 땅의 의리 지상권 그리고 그 땅의 저당권자 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빨리 파악해야 돼. 갑의 땅에 지상권자 을이 있고 저당권자 병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가 소유권을 지켰어. 제3자 권리 목적도 아니고 후순위도 없죠. 소멸해야지. 그러니까 5번이 틀린 지문이 되죠. 그렇게 응용해서 문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네, 물권 총론이 끝이 났어요. 여기서 딱 항론 보겠습니다.